입니다. 지연 해피님께서 LG전자를 올려주셨는데 최근에 LG전자 폼이 별로 안 좋아요. 계속해서 좀 음봉되면서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은 95,30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 이제 지연님께서는 11만 9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비중은 15%입니다. 이 LG전자와 관련해서 이제 좀 계속 내려가니까 좀 불안하기도 한데 추세가 좀 바뀌는 건지 많이 좀 횡보를 하다가 더 내려가는 그런 관점이어가지고 어떻게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히든카드는 또 김용일 전문가께서 한번 꺼냈던 카드였었기 때문에 AS도 되겠네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LG전자는 촉매가 없어요. 활활 타오를 수 있을 만한.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제가 한번 안내를 드렸었을 때 당시가 이제 요 정도 구간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그때는 어느 정도 이제 이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 그러면서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전장 사업도 워낙에 좀 잘 진행이 되고 있었고 그러면서 뭐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전장 사업뿐만 아니라 뭐 이제 AI라든지 뭐 XR 뭐 등등 해가지고 여러 사업들을 이제 계속해서 좀 진행을 하고 있어서 신성장에 대한 먹거리들은 계속해서 찾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실적이 그래도 굉장히 잘 나와줬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이제 좀 상황이 바뀐 부분이 무엇이냐면 전장 사업은 분명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작년에 실적을 잘 끌어올려줬고 그러면서 사실상 생활 가전 쪽도 어느 정도 그래도 받쳐주는 정도의 실적은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실적이 잘 나와줬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움직이는 부분은 역시나 성장성에 대한 이 약간의 부족함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결국에는 올해 주가가 끌어올려지는 부분, 지금 현재 SK 하이닉스가 계속해서 신고가를 써내려가고 HBM 관련된 종목들이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건 결국에는 단기적인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거든요. 네. 그런데 LG전자는 전장 사업, 생활가전 사업, 뭐 그다음에 뭐 XR 사업, 뭐 AI 사업 등등 여러 가지를 진행을 하고 있지만 당장에 이 엄청나게 눈에 띄는 성장성을 보여줄 만한 게 부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저점을 확실하게 지켜줄 수 있을 만한 안정적인 실적은 전장 쪽이라든지 생활 가전 쪽에서 나오고 있지만 지금 당장에 주가를 끌어올려줄 만한 촉매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매력도가 많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서 차트 잠깐 띄워주시면 예전에 안내드렸었던 구간에서는 바닥을 확실하게 좀 잡아주면서 어느 정도 수급이 들어가는 모습이 보여졌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수급을 기반으로 해서 다음 매물대 정도까지는 상승이 나온 건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 물량도 지금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에요. 물량도 지금 많이 빠져 있고 121선이 지금 워낙에 강력한 저항선인데 이 구간을 지금 도무지 못 들어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한동안은 계속해서 그냥 바닥 잡았다가 반등 나왔다가 또 바닥 잡았다가 반등 나왔다가 LG전자에서 무언가 이제 확실한 성장성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그렇군요. 계속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래서 시청자님께서 약간의 선택이 필요해요. 어떠한 선택이 필요하냐? 말씀드렸듯이 지금 상태에서는요 계속 이 9만 원 초반대에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질리실 거거든요. 굉장히 재미없어질 수가 있고 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갖고 가기 싫다. 지금 상태에서도 너무 지루하다. 하시면 과감하게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 쪽으로 교체를 하시는 것도 저는 무방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추가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네. 그러면 지금 애플 쪽에서 지금 비전 프로 만들고 지금 마이크 저커버그 이 사람이 삼성하고 LG 이쪽을 좀 만나가지고 뭐 AI나 XR 이런 파트너십 같은 걸 논의한다고 하면 아까 전에 이제 그 모멘텀이 부재하다고 하셨는데 그 모멘텀이 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작에 상승이 나왔어야지 그러면. 마크 저커버그가 이제 방한한다. 그 다음에 애플 맞아요. 비전 네. 프로 네. 이런 것들은 사실 시장에서 진작에 이야기 나왔었고 관련주들은 이미 상승이 다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LG전자는 반응이 없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반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고 결론적으로 이제 LG전자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응을 하려면 이제 또 뭐 제품군들이 좀 더 나아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지금 반응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질린다 하시면은 정리하시는 것도 괜찮고 네. 나는 지금 뭐 비중이 그렇게 크게 뭐 부담되지 않고 어느 정도 기다릴 수 있어라고 하시면 몇 개월 정도의 시간을 갖고 가시면 저는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예, 약간 지금 보게 되면
121선 구간이 너무나도 좀 강력한 매물대 구간이거든요. 보게 되면 약한 10만 원 구간, 그 다음에 2차적으로 한 11만 원 구간 이렇게 좀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아마 이 9만 원대 이하로는 거의 잘 빠지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G전자가 작년에 뭐 실적이 안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바닥 구간은 잘 안 깰 것 같은데 올라가는 게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1차 목표가 10만 원, 2차 목표가 11만 원 안내를 드리고 LG전자 같은 경우에 나는 지금 비중 크게 부담 안 되고 추가 매수도 진행을 할 수 있어 라고 하시면 현재 구간에서 바닥 쭉 잡아주면서 횡보하다가 한 차례 LG전자가 또 지금 전장 사업이라든지 뭐 말씀 주셨던 뭐 XR 사업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한번 또 주목을 해준다? 그러면 한 차례 수급 들어갈 거거든요. 네. 그때 추가 매수 타이밍이 올 거고 아마 11만 원까지는 재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근데 그 시간이 아마 상당히 길게 걸릴 거예요. 최소 몇 개월. 그래서 난 그 정도 기다릴 수 있고 추가 매수도 할 수 있고 비중도 부담 안 돼. 그러시면은 들고 가셔도 무방하다 생각이 됩니다. 네. 자, LG전자 관련해서 팔아도 되고 그리고 가져가셔도 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목표가는 중기,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좀 중기로 봤을 때 10만 원, 그다음 11만 원 정도 말씀을 드리고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 방금 전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었던 그 XR, AI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움직였었을 때가 포인트다라고 또 전문가님께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이 LG